사람의 키가 그렇게 커질 거야, 알겠지? 거인처럼 되게 좋겠네. 근데 우리 사람은 동물이잖아, 맞지? 이 둥글둥글하잖아, 맞지? 너희들 나중에 늙으면 사람이 키가 준다는 얘기 들어봤나? 실제 몇 센치 정도 주냐면 실제 2. 몇 센치 정도 줍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래서 왜 그렇게 줄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물이니까 동물 세포는 둥글둥글하잖아, 맞지? 우리는 평생 다니면서 중력을 받아, 안 받아? 중력 받지? 중력 받으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찌그러져요. 동물 세포들이 다 찌그러진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키가 준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식물 세포를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알겠지? 자, 필기해라. 2번 세포의 구조. 사례가 든다. 물 한 컵만 먹자. 자, 세포의 구조인데, 세포의 구조에서 우리가 그 딱 밑에 쳐다보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 뭐냐면 핵입니다. 핵. 동그랗게 이래가지고 핵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핵에 대해서 필기를 할 거예요. 핵. 그래서 핵이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눈에 띄는 거다, 알겠지? 제일 눈에 띄는데, 이 핵은 이 세포에서 생명 중심을 갖다가 다 담당을 합니다. 생명 중심을. 얘가 생명 중심을 다 담당하는 이유가 핵 속에 뭐가 있냐면 핵 속에 DNA가 존재하지. DNA 속에 뭐 있습니까? 유전자 있잖아, 맞지? 유전자. 그 다음에 이 핵은요 이중막입니다. 막이 2개 있어요. 이중막이다. 이중막. 막이 2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핵을 갖다 이렇게 동그라미 다시 한번 그려주면, 너희들 3학년 2학기 때 보면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배웁니다, 알겠지? 그럼 그것도 단계를 다 외워야 되는데, 체세포 분열 단계일 때 핵이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보이거든요, 핵 속에. 그래서 이 동그란 거 연마 이름이 뭐냐면 인이다, 인. 알겠지? 그래서 핵 속에는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는 거, 요런 거는 염색 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3 2학기 때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핵은 또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혀져 있어. 그래서 이런 걸 핵 구멍, 그래서 핵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공. 그래서 실제로 핵이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고 제일 중요한 데인데, 지금 통과에서는 기본만 알고 가세요. 나중에 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면서 배웁니다, 알겠죠? 계속해서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핵막하고 이렇게 붙었어. 요런 놈이 있어. 핵막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얘가 소포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소포체. 그래서 두 번째 소포체를 배워보자. 소포체. 근데 소포체 그림을 갖다가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붙어 있는 게 있다, 알겠지?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막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놈인데, 이만 내가 파란색으로 적을게.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자, 그래서 이 소포체도 보면 요렇게 이런 뭔가 막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막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소포체 단일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포체 단일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막을 딱 보니까 뭔가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지? 뭔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소포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물질의 운반도 하고, 그 다음에 및 합성이라는 소리는 뭐를 만든다는 소리잖아. 맞지? 합성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외워야 될 게 있는데 무슨 용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잘 봐. 이게 지금 소포체잖아.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고 리보솜이 안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지. 맞지? 그래서 그걸 갖다 두 개로 나누는데 거친면 소포체, 거칠다 이거지. 맞지?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친면 소포체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있으면 거친면 소포체.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없습니다. 자, 그럼 봐라. 조금 이따가 이걸 갖다 쌤이 가르쳐 주겠지만 이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단백질이라는 거 알지?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 여기서 만들어졌어. 그럼 이쪽으로 내보낼 거 아니야. 맞지요? 그러면 이 소포체는 뭐 하는 곳이냐면 단백질이 이동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단백질이 이동하는 장소. 그 다음에 이쪽을 갖다가 선생님 매끈면 소포체라 그랬지? 그러면 아까 여기 운반한다는 거는 단백질을 갖다가 어떻게 이동시키고 운반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합성한다는 소리는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자, 거친면 소포체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단백질, 리보솜에서 만들어졌던 단백질을 이동시키는 곳입니다. 이동.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는 곳이야? 그러면 지질을 합성하는 장소다. 지질을 합성. 우리 앞에서 영양소 배웠나? 탄소화합물 배웠습니까? 너희들 지질의 종류가 몇 종류 있다는 거 혹시 압니까? 앞에서 배웠네. 지질은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 스테로이드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 중학교 다닐 때는 지방 그랬지. 맞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질 그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요 지질이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로 나누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중성지방이 중학교 다닐 때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놈이야. 알겠니? 근데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지질입니다. 지질. 알겠지? 자, 이게 소포체가 하는 역할 다 해요. 다음, 이제 소포체에서 자, 쌤 다시 봐라. 이게 리보솜이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은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막 운반이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서 막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알겠지? 그래서 요 그림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골지체. 골지체. 자, 그래서 3번 이래가지고 골지체를 갖다가 적기 전에 쌤이 뭐를 적을 거냐면 리보솜 적을 겁니다. 리보솜. 리보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걸 갈 건데, 먼저 리보솜은 쌤이 점으로 찍었잖아. 맞지? 점으로 찍었다는 소리는 막이다, 막이 아니다. 막이 아니대. 리보솜은 막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는 역할 반드시 외워야 돼.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 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리보솜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리보솜이 있는 장소는 세포질. 세포질이 어디지? 세포질. 우리 쌤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책에서 세포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세포에 대해서 본 적 없나?
이 그림 처음 보나? 마지막 166쪽에 제일 밑에 있는 이런 그림. 교과 과정이 왜 이래? 자, 봐라. 핵을 제외한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알겠죠? 리보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놓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포질과 거친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자, 그렇게 우리가 존재한다. 장소가.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나중에 뒤에 이 단원 말고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쌤 이거 잠깐만 보자. 너희들 아밀레이스 알지요? 아밀레이스가 소화 효소지. 효소의 주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알겠지? 그럼 단백질이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면 리보솜이에요. 그럼 아밀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리보솜입니다. 알겠지? 그럼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러면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정보가 어디 있어요? 그 정보는 핵 속에 있어요. 핵 속에 쌤 DNA 있다 그랬지. 그러면 핵 속에 봐라. 핵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DNA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DNA는 이중 나선으로 그려야 되니까 쌤 그냥 이렇게 그릴게. 요 안에 유전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 유전 정보에서 이제 아밀레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정보를 갖다가 여기 아까 여기 핵공이 있다 그랬지. 핵공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 정보를 어디에 갖다 줘야 돼? 여기 갖다 줘야 돼. 리보솜에. 그럼 리보솜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아밀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받았잖아. 그럼 거기서 뭘 만들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만들어야지. 그럼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갖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냈다, 이런 세모. 그럼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운반되겠네, 맞지? 운반되다가 이제 이게 떨어져 나오면 여기에도 또 아밀레이스가 있겠네, 맞지? 얘들이 일로 이동합니다, 알겠지? 그러다가 얘들이 나중에, 지금 뭐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이 끈트마리가 막 떨어져요, 알겠지? 떨어져가지고 얘가 이동해서 나중에 이게 세포막하고 융합돼요. 그럼 이 세모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라인은 다음 단원에서 배웁니다. 알겠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선생님 이해 잘 하라고. 이 DNA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의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되고, 그게 이 골지체를 통해서 세포 밖으로 분비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골지체 갑시다. 골지체. 야, 너 눈 그거 병원에서 나설 수는 없다더나. 네.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병이래? 진짜? 네, 그냥 안약 뿌리에 중간에 하는데. 근데 너 그래갖고 나중에 면접 어떻게 볼래? 네? 면접. 대학교 면접이나 나중에 네가 기업이나 어디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그냥 안약 뿌리 하는 안약 넣고 가면 괜찮나? 네. 그럼 네 안약 들고 다녀라 항상. 너 학원 선생이 내가 수업할 때 네 눈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너희들 눈병 걸린 사람 알아요? 눈병 걸린 사람 보는 것 같다니까. 앞 사람이 너를 딱 쳐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눈을 못 마주쳐. 그러니까 그거는 안약을 들고 항상 소지하고 다녀. 소지하고 다녀서 조금 얘가 좀 건조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안약을 넣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상태면 남들 앞에 섰을 때 이 면접 같은 거 나중에 많이 보잖아, 맞지? 그런 거 보고 할 때 다 약점이에요, 약점. 자, 그래서 골지체 딱 그림 보니까 적어도 막이잖아, 맞지? 그래서 골지체 단일막입니다. 단일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이 아까 물질을 갖다가 저장도 하고요, 분비도 합니다.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골지체는 아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소포체가 나중에 오랫동안 있으면 떨어져 나와서 골지체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봐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림에 보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다. 여기 그릴까?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인마 이름이 뭐냐면 요거를 우리는 엽록체라고 얘기합니다. 엽록체. 그래서 너희들 엽록체는 딱 한 번씩 들어봤지 맞지? 엽록체. 자, 5번. 엽록체가 우리는 이중막입니다. 예. 엽록체 이중막. 이중막이다. 자, 그 다음에 엽록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엽록체에서 광합성 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광합성. 너희들 광합성 할 때 중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배웠다. 광합성 할 때 필요한 물질이 뭐야? 물. 이산화탄소지 맞지? 그럼 비대에너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집니까? 포도당 플러스 산소지 맞지? 그 절대 까먹지 마라. 그거는 언제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대학 갈 때까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포도당식. 자, 그래서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 합성된다 그랬지. 너희들이 광합성식 있잖아. 이거 너희들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식이 몇 번 나올 건데 앞으로 최소 100번은 나올 겁니다. 진짜. 문제집에 있는 거든 뭐든 이거 보면 100번 이상 나오니까 다 알아야 돼.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엽록체는요 지 자체적으로 DNA 있고 자체적으로 리보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식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식.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너희들 아직까지 선생님 다 안 가르쳤지만 요 안에서 세포 소기관 중에서 대장이 누굴 것 같아요? 대장이 야지 맞지, 야. 그래서 얘가 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얘가 안에 DNA가 존재한다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곳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의 명령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엽록체 봐라. 엽록체는 자체 DNA를 갖고 있대. 다시 얘기해서 얘가 갖고 있는 DNA하고 얘가 갖고 있는 DNA는 다르다는 거야. 알겠니? 왜 다릅니까? 그걸 생물학적으로 사람들이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설명했냐면 너희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등생물이 많아, 하등한 생물이 많아. 하등하겠지 맞지? 그러면 그냥 듣기만 들어. 이런 단세포 생물이 있을 겁니다. 세포 하나만.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다. 최초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 이름 뭐지요? 최초로 광합성 하는 세균 이름은 선생님하고 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물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내가 벽 보고 얘기한 거지. 지금까지 수업할 때 안 그렇겠나? 이 수많은 애가 앉아 있는데 예전에 다 수업했는데 수업했던 걸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 전에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 과학에 흥미가 있는 친구면 그때그때 복습을 많이 하고 책에서 손에서 책을 놓지를 마세요. 그 시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막말 하나 해줄까? 너네 잠깐 끄고 해줄게.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요거 아까 하다 말했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내가 실만 전설을 했는데 최초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은 남세균입니다. 알겠지요? 그럼 봐. 하등한 단세포 생물이 있는데 남세균이라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 있었어. 근데 걔가 요거를 파고 들어가네? 그러면 요렇게 착착착 여기 남세균 더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중막이 되겠지? 그리고 이거 닫아버리면 안쪽에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 세균, 남세균이 들어간 거지요. 이게 엽록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선생님 내가 이중막이라 했지? 이중막이라 한 이유는 안쪽에 있는 막은 원래 지막, 이 바깥쪽에 있는 막은 아까 얀마막. 알겠지? 그런 식으로 생물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가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요, 요래 또 타원형인데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생긴 이런 놈이 또 있어요. 이런 놈. 엄마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얘가 미토콘드리아다. 알겠지? 미토콘드리아. 이름 이제 외워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자, 그러면 자, 요 하나만 더 적고 가자. 엽록체는요,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는 놈이지. 식물 세포만. 자,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6번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 얘도 이중막입니다. 이중막이고,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뭘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을 합니다. 세포 호흡. 알겠니?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 결과 뭐가 만들어집니까? 용어만 좀 들어두세요. ATP라는 거 만들어집니다. 용어만 알아둬라. ATP 구조나 이런 거는 나중에 생물원에서 배워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ATP 이게 뭔데요? 그러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방금 전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전부 내 몸에서 ATP 소모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연필 움직이고 하는 것도 내 몸에서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진 ATP를 갖다가 소모해서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요게 이런 놈이 하나 있어. 이런 놈.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인마 이름이 액포다. 액포 알겠지? 액포. 자, 그래서 액포인데 7번 액포. 7번 액포. 액포도 지금 이 녀석 단일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단일막. 그럼 액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외워야지. 물 아니면 노폐물 저장. 그 다음에 식물 세포에서 발달합니다. 식물 세포에서 왜 발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 우리 동물 봐라. 동물 같은 경우는 물이나 노폐물을 평상시 때 보내지. 배설하고 있지. 나 오줌 같은 거 다 노폐물 보내는 거잖아. 맞지? 물 같은 경우도 오줌을 통해서 보내고 땀을 통해서 보내고 맞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는 날숨을 통해서 보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물 세포는 이 노폐물이나 물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근데 우리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식물 오줌 싸는 거 맞나? 없지. 맞지? 그러니까 식물들은 노폐물을 버리지를 못해. 그래서 저장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성숙할수록 크기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노폐물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는데 여기서 요 안에 있는 거 요걸 갖다 우리는 세포막이라 그래요. 세포막. 알겠지? 그래서 8번 세포막이다. 8번 세포막. 그래서 세포막도 막입니다. 단일막이에요. 단일막. 세포막 단일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세포막을 통해서 바깥으로 물질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세포막은 하는 역할이 물질 출입합니다. 근데 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선택적으로 투과합니다. 선택적으로 투과. 이 선택적 투과라는 게 너는 들어오고 너는 들어오지 마라.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절로 가라. 뭐 이런 의미다. 알겠지? 선택적으로 투과됩니다. 그 다음 나중에 뒤에서 배우지만 이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다음 9번 세포벽. 자, 세포벽은 말 그대로 벽이기 때문에 얘가 막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막 아닌 거 얘 막 아니고, 자 아까 리보솜 막 아니지. 맞지? 그 다음 이중막은 핵막 이중막이고 엽록체 이중막이고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이다. 다른 놈들은 다 단일막이다. 맞지? 자, 그래서 세포벽은 외워야 될 거는 주성분 셀룰로스. 너희들 셀룰로스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거 같지? 셀룰로스는 탄수화물의 다당류입니다.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그래서 이 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주성분입니다. 세포벽을 구성해요. 그 다음 하나 더. 야는 전투과성이에요. 전투과성. 어이구. 전체 다 통과할 수 있다 알겠지? 아까 이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투과. 그래서 어떤 놈은 일로 가고 어떤 놈은 절로 가고. 그걸 어디서 배울 거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169쪽에 밑에 C 보니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있지?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야는 선택적 투과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알겠지? 근데 얘는 전투과래. 전투과. 너 뭐 다 들어와. 안 그러면 다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아직 지금 쌤이 책을 안 읽었잖아. 맞지?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책은 다음 시간에 쌤이 읽으면서 복습 삼아 그렇게 얘기해 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통과는 여기까지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자. 자, 앞에 숙제 있었지? 쌤 다 불러줄 테니까 준비해. 몇 쪽입니까? 142, 6, 146. 다 불러줄게. 자, 146쪽에 저기 거기 위에 정리했나? 정리 했어? 자, 1번에 XOXX. 자, 그 다음 2번에 기억은 대뇌, 니은은 척수. 그 다음 3번에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 오른쪽에 1번에 XXXO. 2번에 기억, 감각, 니은의 척수, 디귿의 운동. 그 다음 3번에 대뇌를 거치지 않아서 경로가 짧고 단순하다. 다음 신경계 1번 1에 5. 2에 가 감각뉴런, 나 연합뉴런, 다 운동뉴런. 3번에 4, 4번에 5, 5번에 가는 A, 나는 B, 다는 E, 나는 D. 그 다음에 6번에 2, 7번에 3,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4, 11번 5, 12번 나, 13번 가, 연수, 나, 대뇌, 다, 척수, 라, 중간뇌. 14, 2, 15, 2. 여기까지 이제. 뒤에 단원 평가 문제도 숙제가 1번에 5, 2번에 2, 3번에 2, 4번에 2, 5번에 3, 6번에 2, 7번에 1, 4, 8번에 4, 9번에 A, E, 가는 E, 나는 C, 다는 A, 라는 D, 10번에 1, 11번에 3, 12번에 4, 13번에 1. 그까지 이제. 자,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질문하세요. 촉수가 저기 149쪽? 11번에 5. 너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 온 거 아니야? 영어 시험 다 쳐야 되는데 저번 주에 못 쳐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다 못 쳐서 오늘 응원하고 있어요. 영어 시험을 왜 다 못 쳤어? 어려워요. 그래서 딴 애들은 통과했는데 너는 통과를 못 했어? 그 반 전체가 같이. 진짜?
그러면 다음 주도 또 그럴 수 있네. 아니요. 아니지. 이번 주 마지막 그 단어 끝나고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간다고 안 한다 했어요. 근데 얘야,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확인해야 돼. 그건 정규 수업이 아니고 이건 정규 수업이야. 정규 수업을 건들 수는 없어. 보충이 정규 수업을 건든다는 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하는 역할을 다 지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막말로 얘기해서 만약에 같은 학원이었으면 그건 월권행위예요. 월권행위. 영어가 원래 다른 과목에 정규 수업이 있는 걸 자기가 보충 잡아서 애를 갖다가 불러들이는 거는 같은 학원에서 월권행위예요. 그거는 지금은 단독적인 이렇게 단과 형태로서 수업이지, 옛날에 종합반 수업 형태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 그럼 선생들 둘이 난리 난다. 싸우고 난리다. 내 과목이 더 중요한데 왜 그거 보충 잡아갖고 애를 갖다가 결석을 시키냐, 이런 식으로 선생들 선생이 싸우고 난리 나요. 옛날 학원 분위기였으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안 중요한 거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돼. 서로 보충이면 조율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하나는 정규 수업이고 하나는 보충이면 보충이 당연히 밀려야지. 끝났나? 질문할 게 없나? 150쪽에 15번에 6번이 150쪽에 15번, 2번. 그럼 끝난 거네. 넘어간대. 자, C, 호르몬 갑니다. 호르몬 필기 준비해라. 요 파트 공부 잘하세요. 나중에 생물원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우리 앞에 쌤 자극 번호 몇 번 하더노? 신경계. 신경계 1번 1번하고 선생님 그러면 2번에서 필기하면 되나? 몇 번에서 호르몬 하면 되지? 2번은 안 돼요. 2번 하면 돼? 자, 그러면 2번 이래가지고 필기해라. 호르몬이다. 호르몬. 자, 호르몬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호르몬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호르몬의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는 꼭꼭 기억 좀 해줘야 되는데, 자, 호르몬의 특징은 첫 번째 외워야 됩니다. 내 분비샘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내 분비샘에서 생성이 되어서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냐면 혈액을 통해 혈액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게 첫 번째 특징이다. 외워야 된다. 내 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서 혈액을 통해 분비해 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하는 것이 호르몬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두 번째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랬죠, 호르몬이. 그럼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어디 가서 지 역할을 하냐면 표적기관하는 용어도 알아야 돼요. 표적기관에서 표적기관에서 작용합니다. 표적기관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너희들 인슐린이라는 거 들어봤나? 인슐린? 안 들어봤나?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나는 거 뭐 있노? 인슐린 그러면? 당뇨병이죠. 당뇨병. 당뇨병이 인슐린 부족으로서 당뇨병이 걸리는데, 이 인슐린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알겠지? 그러면 이 인슐린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해요. 참고적으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곳이 우리 이자입니다. 이자. 알겠니? 내장기관의 이자인데, 이자의 성이 뭐지? 너 이자 들어봤나? 이자 들어봤지? 이자의 성이 뭐지요? 모르나? 걔는 이름만 있네, 이자. 무시 알겠지? 그거 얼마나 좋은 거야, 맞지? 예. 저기 너희들 이 내장 기관들 좀 잘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너희들 아픕니다. 아파. 아플 때
가서 의사가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의사 앞에서 우리는 환자로 갈 거니까. 내가 부모님을 데리고 보호자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아파서 내가 환자로 갈 수도 있잖아. 맞지? 내가 의대를 졸업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의사가 아닌 이상 나는 그냥 뭐야? 환자입니다. 환자. 알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아프다 뭐 이렇게 나는 아는 데가 하나도 없어. 아, 그냥 나는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알겠죠? 자,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연마는요 혈액을 통해 이동해가지고 이자에서 생성돼서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표적 기관이 어디냐면 간이에요. 간에 가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표적 기관은 호르몬이 작용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호르몬은요 적어도 안 좋고 많아도 안 좋습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호르몬은 적어도 병 걸리고요 많아도 병 걸립니다. 적어도 병 걸리고 많아도 병 걸린다. 근데 내가 애들 교육할 때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지 공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잔소리 하자. 뭐냐면 이 호르몬이 이상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언제 이상이 생기냐면 여자들 거의 대부분 출산입니다. 출산되기 전에. 왜냐면 출산을 한다는 소리는 내 뱃속에 내 아닌 또 다른 기생충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생충을 가지고 내 뱃속에 있기 때문에 내 몸에 호르몬이 변화가 생겨요. 엄마 몸에. 그러면 그렇게 엄마 몸에 변화가 생겼던 이 호르몬 이상이 언제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면 출산하고 다 끝내고 나면 그러면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 근데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정상적으로 못 돌아가는 경우가 이 갑상선에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엄마 중에 혹시라도 갑상선 암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수술한 사람이 있다면 그만은 자식 잘못입니다. 부모 잘못 아닙니다. 엄마 잘못 절대 아니야. 그거는 자식 잘못이야. 근데 그 엄마들이 자기가 이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도 출산을 해가 애 새끼를 낳았디. 임마가 조금 크니까 내한테 덤비네. 엄마가 물을 안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덤비네.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싫겠니? 제발 좀 부모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부모님은 당신입니다. 당신. 하늘 우러러 볼. 너희들 어머님 은혜 그런 거 노래도 안 들어봤니? 응? 하늘 같아서. 스승이니?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어머님 은혜에 어머님 사랑은 하늘 같아서 이런 노래가 있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량으로도 조절이 가능해요. 적은 양으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관에 기관이 아니고 종간 특이성이 없습니다. 종간 특이성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든다면 돼지의 인슐린 이거 사람이 쓸 수 있다. 원래 돼지하고 사람은 종이 틀리지 맞지? 근데 이 호르몬이라는 건 종간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돼지의 인슐린을 갖다가 사람의 이 당뇨병 환자한테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호르몬의 특징 끝나고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 잠깐만 얘기를 할게. 내분비샘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는요 내분비샘하고 반대가 뭐냐면 외분비샘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내외 이거 따지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습니다. 분비관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눈물 아니면 땀 아니면 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분비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봐라, 눈물이 분비되는 장소 눈물샘이라고 있습니다. 딱 거기는 눈물만 분비되는 곳이야. 그 다음 땀이 분비되는 장소 땀샘이라고 딱 있습니다. 그거는 땀만 분비돼 다른 게 분비가 안 돼요. 알겠지? 이처럼 분비관이 딱딱 정해져 있는 데를 외분비샘. 근데
호르몬은 내분비샘이에요. 내분비샘이라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분비관이 없다는 소리다. 분비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성훈아, 뭔 생각하노? 집중해서 들어야지. 공부에는 집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혈액으로 분비된다. 알겠지?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을 게 뭐냐면, 자, 두 번째, 사람의 내분비샘이다. 사람의 내분비샘. 자, 사람의 내분비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 그림 못 그렸다고, 그 식이 뭐야? 웃지 마라. 너희들 더 못 그릴 거다. 됐다. 앞에 애교머리. 자. 그래서 사람에서 호르몬이 어디로 분비가 되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부터 우리는 좀 외워둬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나? 봐라. 내보다 잘 그린 놈이 없어. 다 개틀이야. 그림은 대충 그려도 되지, 맞지?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여기에 간내라는 데가 있어요. 간내. 그래서 간내라는 데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뇌하수책 하는 데가 있다. 뇌하수책.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이 부분은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뒤에 나와 있는 항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뇌하수체라는 게 있는데, 이 뇌하수체는 또 두 개로 우리가 두 개로 나누는데, 뇌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뇌하수체 전엽, 후엽.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잠깐만 봐라. 우리 뇌가 많이 있지, 맞지? 앞에서 우리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연수, 척수, 뭐 이렇게 외웠어야 되지. 근데 간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뇌가. 필기는 할 필요 없다. 나중에 고학년 때 배우면 되니까. 간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간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쪽을 갖다가 시상이라 그러고 아래쪽을 갖다가 시상하부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있다고 아래 하자를 쓴 거야. 근데 이 시상하부에 보면 요게 요 그림처럼 딱 실제 크기는 완두콩만이에요. 요만합니다. 실제 크기. 요만한 거 인마 이름이 뭐냐면 고추가 아니야. 요마 이름 뭐지? 뇌하수체. 아, 이것들이 고추 되게 좋아하네. 자, 이렇게 뇌하수체가 있는데, 이 뇌하수체를 또 앞에 이 반을 잘라.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전엽. 옆자가 잎사귀 옆자야. 알겠지? 이파리 옆자. 그래서 앞쪽에 있으면 전엽, 뒤쪽에 있으면 후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뇌하수체를 갖다가 전엽과 후엽으로 나누는데, 전엽에 나오는 호르몬 이름 외워야 됩니다. 일단 생장 호르몬 이렇게 돼 있는데, 쌤이 호르몬 H자 이래 쓰고 말게. 생장 호르몬 나옵니다. 근데 그건 뭐 별로 쓸데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온다. 이거 알아두세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TSH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면 되고, 일단 우리 중등부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항이뇨 호르몬 나옵니다.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항이라는 소리는 안티, 반대 이 말이에요. 이뇨 오줌하고 상관이 있지. 알겠지?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을 안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줌을 안티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오줌의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수분 제흡수를 촉진해요. 내 몸에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해버리면 바깥으로 나가는 오줌의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만드는 호르몬이, 알겠지? 자, 그래서 하는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티록신,
아니다. 여기 가로에서 적자, 가로. 티록신 촉진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얘는 수분 재흡수 촉진.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뇌분비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가지 부분.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다. 실제 모양이 그렇다. 그래서 엄마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임마 이름이 갑상샘이에요. 갑상샘 외워야 된다. 그래서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 있어요? 그러면 티록신이다. 티록신 외워야 된다. 그래서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세포 호흡 촉진. 세포 호흡을 갖다가 촉진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는 거 있는데, 요거 두 개 있는데 우리 몸에 이름 뭘까? 이 이름 뭐지? 우리 몸에 저렇게 생긴 거 두 개 있어. 콩팥. 그림 잘 그린 거지, 맞지? 콩팥이라는 걸 알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 콩팥을 갖다 신장이라 하지. 신장 들어봤나? 콩팥은 신장이야. 근데 실제 이 콩팥 요 위에 보면 부반장이 있어. 부반장. 그래서 이 부반장의 이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부반장의 이름을 부신을 합니다. 부신. 부신장이라는 소리야. 밑에 있는 콩팥을 신장이라 하잖아. 위에 저기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부신장이라 그러는 거야. 부신장. 그래서 부신장을 줄여서 우리는 부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 있어요? 그러면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자, 그래서 아드레날린에서 하는 역할은 뭔데요? 그러면 아드레날린은 심장 촉진, 심장 잘 뛰게 합니다. 혈당